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냥 가볍게 공부를, 우리 가볍게 그냥 공시법이 어떻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회계년도는 보통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죠. 1월 1일부터.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11월 달부터 시작을 하죠. 11월 달. 그래서 11월 달에 해가지고 내년 10월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10월 31일 날 시험을 쳤던데,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를 보니까 10월 30일이더라고요. 30일. 그러니까 내년도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학원 게시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을 많이 읽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맞아요? 맞아요? 전부 다 합격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죠? 합격하는 게.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 과목은 크게 6개가 있는 6개. 우리 부동산 학개론 있죠. 학개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다 법학입니다. 법학은 법조문을 가지고 있어. 법조문을. 그 법조문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공부.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거든. 제 이름은 모기수입니다. 모기수.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안 들어보셨는가 봐요. 목시는 희성이죠. 그죠? 희성. 우리나라에서 한 9,000명 정도가 있어요. 제 이름은 한번 들어봤다 이러면은 까먹지를 않아. 희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서 우리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걸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공부이거든요. 풀어 헤쳐가는 과정에.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서 부동산이 뭐냐, 공시가 뭐냐, 법이 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 뭐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다 아는데 말로써 표현해라 이러면은 머뭇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냐 이러면은 자 법률용어로 말하면은 이랍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래 말해요. 민법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러면 토지는 그냥 토지입니다. 땅이죠. 땅. 그 정착물은 땅하고 붙어 있는 거를 말하는 거라. 그럼 땅하고 붙어 있는 거는 크게 건물이죠. 건물. 나무가 있죠. 나무. 교량 있죠. 교량. 다리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땅하고 붙어 있는 거라. 붙어 있는. 그런데 나무는 있잖아요. 부동산 공시법,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 교량 있죠. 교량. 교량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 그러면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민법 시간에 부동산이 뭐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래 말을 하면 돼. 그런데 우리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그냥 토지와 건물이다 이래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토지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토지가 있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하에 토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공유수면하에 토지라는 것은 바다 밑에 땅을 말하는 거라. 바다 밑에 땅. 그럼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다 밑에 땅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냐?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그건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되죠? 그러면 토지는 그냥 토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이 그러면 뭐냐 이래 놓거죠. 그럼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바람은 막아줘야 돼요. 비바람. 그럼 비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야지. 맞아요? 네. 그럼 지붕이 없고 기둥이 없으면 그건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영속성이 있어야 돼요.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설 건축물 있죠. 아파트 우리가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그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그 말은 영속성이 있다면 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속성이 없다면 건물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면 모델하우스 있죠. 공개기간이 끝나면 해체를 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그건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매매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거든.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럼 그건 보호해 줄 가치가
없어요. 그럼 그건 등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착물이라, 정착물. 그럼 땅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말은 땅하고 분리 해체가 자유로우면 그건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있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그건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는 건물이 아닌 겁니다. 이런 거를 배워가는 거라, 배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토지가 뭐다, 건물이 뭐다,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제가 말했던 거 이런 게, 저렇게 가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럼 저기서 공시라는 말이 있죠. 공시는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공고입니다, 공고. 공고는 알려주는 거지, 알려주는 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자, 우리가 반상회를 한다, 반상회. 그러면 아파트 게시판에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반상회 한다, 주민들에게 알리는 거지. 그게 공고죠, 그죠, 공고. 그러면 공시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주는 게 공시입니다, 공시. 그럼 법은 법이에요. 그럼 연결을 시키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있다. 사람에 대해서. 그게 가족법이다, 친족법이다, 상속법이다, 호적법이다. 이런 거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배우거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은 부동산 공시법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사고 팔잖아요. 집을 사고 팔. 그 집을 사고 팔면 다른 표현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거든. 그럼 자격증을 땄다면 그걸 개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장롱에다가 넣어둘 것인지 만약에 개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개업을 하면은 사무실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실을. 맞죠? 네. 그러면 몫이 좋은 곳에 어떤 여기다가 개업을 하면 사무실에다가 개업을 하면 사업이 엄청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건물을 매수 살 수 있죠. 아니면 임대차 들어갈 수도 있다 있지. 그럼 사든 임대차를 들어갑니다. 갈 때 A라는 사람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왔어. 그럼 그 사람을 소유자로 믿을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지. 아니 제가 여러분들 1970년생이라면 믿어줘야 안 믿어줘요? 그래요. 제가 1970년생이거든. 그러니까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진짜 소유자라면 등기부,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진짜 소유자라면 등기부 등본 한번 보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 등기부 등본을 딱 발급받아 보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있지. 맞죠? 네. 그 다음에 땅 주인이 와가지고 이 땅을 100제곱이라고 했어. 그 면적이 100제곱입니다. 그냥 100평이라고 할게요. 100평이라고 했어. 그 면적을 믿을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그건 못 믿는 거지. 맞죠? 네. 그러면 대장 있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한 번씩 들어는 봤거든. 그걸 발급받아 보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계가 있거든, 경계. 그러면 땅 주인이 와가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 그걸 믿을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돼. 도면을 발급받아 보면 이 땅의 경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땅을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은행에 가서 이 땅에, 우리 등기소에 가서 이 땅에 혹시 은행에 저당권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그거 전부 다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맞죠? 네. 그러면은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개만 딱 하면, 두 개만 딱 하면 됩니다. 등기소에 가서 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만 발급을 딱 받아보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부동산에 은행에 저당권이 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구청에 가서 대장을 발급받아 봐야 돼요. 도면을 발급받아 보면은 그 토지의 면적과 경계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딱 정리를 해보면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봐야 되는 겁니다. 대장을 발급받아 봐야 되는 겁니다.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돼요. 그러면 등기부를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도면을 통해서 이 부동산에 관한 내용과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는 거, 그게 공시제도입니다. 공시제도. 그럼 막말로 딱 하면 등기부등본 대장 발급받아 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뭐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안으로 이제 한번 잠깐 들어가 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의 이제 연간 계획은 여러분들 앞선생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을 것이거든. 요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진행이. 그럼 처음에 이래 보면 있잖아요. 요게 입문 과정 있죠. 요게 11월 달, 12월 달이지. 요거는 이제 입문서라는 거를 갖고 공부를 합니다. 그 이제 기본서 있죠. 그 요거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기본서를 갖고 공부를 합니다. 기본서. 그 다음에 이제 요약집 있죠. 요거는 이제 5, 6월 달에 입문 과정을 공부했고 기본서를 갖고 공부했거든. 그거를 이제 이 축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축소. 그게 요약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 6월 달에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이론을 공부하는 게 이론. 맞죠? 네. 그럼 이제 이론을 공부했다면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거든, 문제를. 그래서 요 7, 8월 달에는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대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7, 8월 달에 문제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 그러니까 동형이라는 거는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있잖아요. 이걸 2달 동안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그래서 이론을 배우고 문제를 배워서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험장에 가서 정답 체크만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기본서를 제가 만들었거든. 요 입문서도 당연히 제가 만드는 겁니다. 기본서도 당연히 제가 만드는 거예요. 문제집도 당연히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럼 동형 모의고사도 제가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일심동체가 되어서 마지막 날 시험날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살을 하나 붙일 수 있는 게 뭐냐 이러면은 그 사이에 보면 이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특강 되죠.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특강. 그 결론은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거든. 그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얼마만큼 내가 잘 풀 수 있느냐 그렇게 됐거든. 그러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론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책 한 권은 페이지가 400페이지가 돼요. 그걸 줄여야지, 줄여. 그 400페이지를 딱 10분의 1로 딱 줄이면 40페이지잖아요. 그죠? 맞죠? 그걸 더 줄여야 돼요. 더 줄여야 돼요. 그럼 여기 나중에 이론 특강에 가면은 20장으로 딱 축소를 하는 겁니다. 400페이지를 20장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요것만 들고 가는 거예요. 막판에 가면은.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중에 백선이 나오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 그냥 통상으로 쓰는 말 쪽집게라는 말이 있잖아요. 쪽집게. 그 옛날에는 쪽집게라는 말이 많이 썼어. 그 요즘에는 출제위원이 단답식의 문제를 묻지를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냐 없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축소시킨 게 요 백선입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은 막판에 9월달, 10월달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 지쳐서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루에 4시간씩만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4시간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9월달, 10월달에 가면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해야 되거든. 그 10시간은 요 2개만 갖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막판에 딱 가면은 요 이론 특강했던 20장하고 요 백선이 있거든. 백선은 많으면 5장밖에 안 돼요. 5장밖에 돼요. 요것만 갖고 시험장에 가면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과목은 100점을 받는 게 아니에요. 60점만 받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100점 맞는 식 공부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든. 그건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버릴 때는 꼭 이렇게 생각하고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면은, 이거 버릴 때는,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못 버리거든. 맞잖아요. 우리가 40점 과목이잖아요. 그럼 40점에 60점은 24개를 맞아야 돼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24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16개나 틀려도 된다, 안 된다? 그걸 중심으로 생각해요. 16개나 틀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합격이다, 합격 아니다, 합격. 그럼 모르는 거는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게 연연하는 사람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중에 축소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럼 올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목이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가 지적법이고 등기법인데, 그러면 이제 이 출제 빈도를 보면 위에 있죠. 여기 총론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한 문제도 출제를 안 했잖아요. 그럼 그냥 넘기면 됩니다.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여기도 보세요. 1장, 2장 있죠.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에 지금 시험 문제를 출제를 안 하잖아요. 이런 거는 가볍게 넘겨도 됩니다. 넘기면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구나. 이러면 돼요. 근데 꼭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나오면 어쩌지? 그거는 버려도 이게 풀어지면은 이거는 당연히 풀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면 이건 당연히 풀어지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적은 있잖아요. 크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5장인데, 제가 작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해입니다. 31회까지 시험의 기본서하고 32회 기본서하고 기본서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편제를 바꿔버렸어요. 계속 하다 보면은 지겹거든. 그래서 내용을 싹 바꿨어요. 실제 교학으로 여기 약간 틀리는 겁니다. 32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2장, 3장, 4장, 5장은 고루고루 출제를 해요. 원래 시험에 가장 빈도가 높은 거는 요 2장이었는데 올해는 2장을 조금밖에 안 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4장 있죠, 그죠? 여기서 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등기 파트너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죠. 하나는 총론이거든. 하나는 강론이에요. 강론. 요 두 개는 강론입니다. 강론인데 범위가 너무 넓어서 두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는 한 개입니다. 한 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강론이라고 총론은 이거잖아요. 강론에서 언급되는 걸 한꺼번에 모아서 공부하는 게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항상 여기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장, 2장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과감하게 버리면 됩니다. 출제를 안 하는 것이거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봅니다. 올해 기출 문제를 보면 있잖아요. 자, 문제를 물을 때 우리가 24문제거든. 옳은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죠.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를 낼 때 옳은 것이라면 시험 문제가 어렵습니다. 오케이? 5개 중에 4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것이라면 문제가 비교적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올해는 바꿔서 됐어. 그런데 시험 문제는 도리어 작년도보다도 30회보다도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치고 나면 총평을 합니다. 총평.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했었어요. 올해 시험 문제는 난이도가 하다.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문제가 쉬웠거든. 문제 아주 기본만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옳은 것이라면 어려운데 올해는 문제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14개, 틀린 것이 10개. 비교적 시험 문제일 때는 이래냅니다. 틀린 게 17개, 18개 정도가 나오고 옳은 게 5, 6개가 나오거든. 근데 올해 30일에는 바뀌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박스형 문제가 있고 혼합형 문제가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본다면은 요거 조금 더 하나 더 해놓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저쪽에서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박스형 문제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으로만 고르세요. 틀린 것으로만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억, 니은, 뒷글, 리을 나오죠. 그럼 이 4개를 다 할 필요는 없죠.
두 개만 알아도 여기서 문제가 풀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쉬워요. 이게 박스형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형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형 문제는 이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건 단순형 문제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만 묻는 거라. 그런데 혼합형 문제라는 거는 섞어버리는 겁니다. 다음 중 권리에 관한 등기다. 이래가 포괄적으로 묻는 문제. 그 포괄적으로 묻는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6문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늘어나게 되느냐 할 때,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내고 난 다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는 말은 그 문제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출제위원이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문제. 그러면 출제위원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는 겁니다. 그럼 피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법조문을 그대로 내는 거예요. 법조문을 그대로 내고 OX만 글자만 딱 고치는 겁니다. 글자만 고친다는 게 있다를 없다로, 오케이? 주소지를 소재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력서, 이렇게 딱 주어 있죠. 주어 공고 글자만 딱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만약에 저당권은 문제 낼 게 많아요. 낼 게 많은데 다른 거를 이래 본다면 실제 법 조문은 길어야 2조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문제가 만들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저당권은 예외입니다. 예외.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조금씩 가져와서 한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혼합형의 문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 조문에서 한 개씩만 딱딱 가져와가 OX로만 글자를 딱 바꿔버리거든. 그럼 이의제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어제까지 이의신청이 끝났는데 우리 보통 시험을 치고 나면 일주일 동안에 이의신청을 줘요. 공시법은 이의신청이 없어요. 왜 없느냐?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저도 조금 있다가 제가 그랬죠. 동형 모의고사를 한다, 백선을 한다, 전공 모의고사를 한다, 이런 거를 많이 해요. 할 때마다 제일 부담스러운 게 정답이 오답이 나올 수 있거든. 해설을 잘못할 수 있거든. 그럴 때 수강생들이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때 엄청 자존심이 상해요. 이거는 내가 실수를 했다 이러면 자존심이 상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00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그 실수를 갖고 사람들은 100가지는 말 안 해. 한 가지 실수를 갖고 저 사람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든. 사람은 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이 두 개를 모의고사를 낼 때도 계속 강조를 하면서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 세 가지가 지금 딱 나오잖아요. 그럼 답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래 나오죠. 그죠?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물을 때 여기서 세 가지를 딱 자르면 되죠. 그죠? 그럼 처음 해봅시다. 토지 소유자는 이건 주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인감증명을 등기필정보를 주민등록번호를 이거는 목적어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출한다 안 한다 이건 동사잖아요. OX잖아요. 맞죠? 네.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이게 대다수입니다. 왜? 우리 법은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은 있잖아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인감증명을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느냐 안 하느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시험 문제 대다수가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이게 이제 OX죠. 제출한다 안 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목적어를 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한 5문제 정도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는 주어죠. 그죠? 주어 문제는 보통 한두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여기서 출제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다는 게 이게 OX를 묻는 거래. 한다, 안 한다, 있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묻는 문제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이 목적어를 있죠. 그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묻는 문제는 5문제 정도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법 개정이 나와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죠. 왜? 우리 공시법은 법 개정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하는 수는 있습니다. 올해도 했기는 했습니다. 근데 분량이 많지를 않아. 그러면 법을 개정하면 그 해에는 반드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법 개정된 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제가 수업 도중에 법 개정됐다는 걸 반드시 이 수강생들한테 강조를 시켜주거든. 그래서 모의고사를 낼 때도 10번을 냅니다. 10번. 모의고사. 매번 모의고사 낼 때마다 법 개정된 거를 적어주는 거라. 그래서 올해도 역시 시험에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당연히 맞춘 겁니다. 법 개정인 거, 요거는 요렇게 변했다라는 걸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단순 암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면 1월 이내 해라, 60일 이내 해라, 15일 이내 해라. 이 날짜가 있거든. 이 단순 암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절차법에는 날짜가 나오잖아요. 날짜가.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게 박스형 문제다 이 말입니다. 박스형 문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래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억, 니은, 뒷글, 리을 이렇게가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30회 때가 있고 31회 때가 있고 출제위원이 제가 느낌에는 동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때 30회 때도 이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세 문제가 30회 때, 31회 때 문제가 같았어. 근데 그거는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아니었거든. 지금까지 관례에서는. 그런데도 나왔더라고. 그러면 출제인이 동일인이었구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스형 문제입니다. 박스형 문제. 그럼 여기도 답은 있잖아요. 보세요. 이거잖아.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이건 없답니다. 그럼 있다 있기 때문에 틀린 답입니다. 그럼 여기도 보세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러면 이것도 없답니다. 그러면 있다를, 여기 없다를 있다로 고쳤다, 없다를 있다로 고쳤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OX형 지문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이의신청은 어디다 가느냐? 이건 아직 안 배웠거든. 그건 당연히 법원에다 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등기가 있거든, 등기소 정문에 가면은 문패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원, 지방, 법원, 평택 등기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사무는 법원이 소속입니다. 법원 소속. 등기소는 법원 소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의신청은 법원에다 가는 겁니다. 그건 틀릴 리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면은 이의신청자에게 보낸다. 이건 틀린 겁니다. 법원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박스형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건 혼합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섞어버린다 일어날 때, 자,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권리질권의 등기잖아요. 이거는 소유권 이외에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권리의 순위, 이거는 등기의 효력, 요거는 1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4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섞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는 3장에서 출제를 한 거예요. 요것도 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몇 장에서 나오느냐? 요거는 5장에서 출제를 한 겁니다. 5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섞어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혼합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아주 쉽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자, 보세요. 이거는 주어형 문제네요. 그죠? 누가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요거는 누가 하느냐? 여기를 글자를 보세요. 지력소관청이 한다, 지력소관청이 한다, 청량소행자가 한다, 청량소행자가 한다, 청량소행자가 한다. 이거는 주어형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답은 1번인데 이렇게 문제를 합니다. 그러면 요 글자를 바꾼다. 이 말이지. 글자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거 지력소관청이죠. 요것도 지력소관청이네. 그럼 차이가 뭐냐? 여기는 시도리사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지. 맞죠? 네. 요런 게 나중에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런 거는 주어형 문제입니다. 주어형 문제. 자,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목적어형 문제. 목적어형 문제인데, 보세요.
자, 누구에게 하느냐 이 말이거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력 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제하고 공부했던 분들 중에 이 문제를 틀렸다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은, 자, 잠깐만 한번 볼까요? 제가 아직까지 우리는 공부를 안 했는데, 잠깐만 요리로 보면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우리 부동산 공시법은 답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칸 더 당겨 볼까요? 이거는 등기입니다. 등기. 이거는 지적입니다. 우리 공시법은 두 개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의 법으로. 그게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하나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를 해주고, 지적법에서는 지적공부를 통해서 공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공부가, 여러분들 이 말은 들어봤죠?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 요거는 안 들어봤다 치더라도 대장 있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 이건 들어는 봤을 테거든. 대체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등기 사무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사법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그러니까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이에요. 사법부. 지적 있죠. 이 지적은 대장과 도면이죠. 그건 쉽게 봅시다. 토지 대장 발급받으러, 도면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구청에 가잖아요. 구청. 시청에 가잖아요. 시청. 그럼 구청하고 시청은 행정부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행정부. 그럼 행정부 소속이라면 대통령이 있지. 맞죠? 그 아래에는 국무총리가 있지. 그 아래에는 각부 장관들이 있다. 그 국방부 장관이 있다. 교육부 장관이 있다. 뭐 외교통상부 장관이 있다. 장관이 있다.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국토교통부. 그러면 이 지적에 관한 사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보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에는 시도지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래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그러면 지적에 관한 모든 사무는 어디서 보느냐? 여기서 보는데 이 사람에게 위임을 다 해놔놨어요. 그러면 지적은 이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거를 안 씁니다. 이거를 씁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 5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지적 소관청이죠. 풀이해 볼게요.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그게 시장군수 구청. 그럼 이 두 개는 같은 말이다 이 말. 그럼 우리가 말할 때는 이거를 언급을 잘 안 해요. 같은 말입니다.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갖고 계속 써먹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적, 소관청. 요게 딱 됐죠. 그러면 이제 답 바로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의 모든 업무를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업무를 볼 때는 상급기관, 시도지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보는 게 있다. 승인이 됩니다. 승인.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만 해볼게요. 허가라는 말이 있죠. 허가라는 말은 개인이 관공서에다가 허락을 받는 건 허가. 하급단체가 상급단체에다가 허락을 받는 거는 승인. 글자가 똑같은 표현인데 관공서, 우리 관공서 이거 관공서잖아요. 이거 관공서잖아요. 그럼 여기 하급기관이고 상급기관이잖아요. 그럼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걸 승인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보는데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오는 건 3개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 요 3개만 딱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춘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작년에 시험. 제가 요거는 어떤 시험이든지 이거 하나만 알면 한 문제를 맞춘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잠깐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반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었잖아요. 누구였다? 시도지사. 그러면 가볍게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지금 제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적에 관한 모든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보는데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고 보는 개수는 몇 개? 3개. 요거 딱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해마다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향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목적형 문제거든. 그럼 어디에다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 보세요. 이 글자 하나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주소가 있고 요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누구나 읽을 수 있죠. 이걸 사람으로 치면 주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네. 부동산이라고 치면 소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답입니다. 우리는 부동산 공시법이잖아요. 사람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부동산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재지라고 해야 된다. 주소지라고 해야 된다. 소재지. 그러니까 답이 바로 나와 있잖아.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이해만 답은 두 개 중에 한 개만 고르는 게 답이라니까 항상.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민계공은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민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학은 민법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다른 법을 공부하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민법 있죠. 이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체법. 근데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 두 번째, 민법은 사법이라고 그래요. 사법. 그럼 사법은 개인 상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사생활을 다루는 게 사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사법이 아니에요. 공법이 됩니다. 공법. 그 공법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입니다. 그러면 사법은 사생활을 다루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맞죠? 네. 공법은 무조건 OX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OX밖에 없다라는 거는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안 한다. 주소지에다가 하느냐, 소재지에다가 하느냐. 합유이냐, 공유이냐. 답은 두 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소재지라고 하면은 O, 주소지라고 하면은 X.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합유하면 공유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럼 합유라고 쓰면 O, 공유라고 쓰면 X. 자, 그 나중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가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절차법은 OX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다 이 말.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만 바꾸는 거예요. 글자만. 아주 쉬워요. 공부하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형의 문제죠. 그죠? 그럼 요거는 있다, 없다가 문제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요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아직까지 공부를 여러분들은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건 한번 해볼게요. 자, 요래 해보세요. 여기에 지역권이라고 나오죠. 그럼 나중에 가면은 이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이러면은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 이외가 있어요. 소유권 이외가 있다면 용익권이 있고 담보권이 있어요. 그럼 용익권 이래 놓으면은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이런 거는 용익권입니다. 용익권. 그러니까 요거는 물권이고 이거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담보권은 그냥 저당권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서 요거다 이 말이죠. 그럼 지역권이 뭐냐 이러면은 자기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겁니다. 이게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토지를 빌려 쓰는 거라.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갑의 땅입니다. 이거는 을의 땅입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그러면 을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갑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이 이 땅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가 잘 안 나와. 그럼 을의 땅 요것만 치면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설정하는 등기가 지역권이다, 지역권. 그럼 요 편의를 주는 땅을 성역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익을 받는 땅을 무슨지라고 그런다? 요역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답을 딱 가져갈 때 여기서 이제 딱 두 개가 또 나오거든. 우리 공시법 시간에 등기를 두 번 하는 게 두 개가 나와. 두 번 해요. 그러니까 지역권 등기를 두 번을 해요. 그리고 대지권 등기를 두 번을 해요. 요거는 어려운 거거든. 요거는 이해됩니다. 그러면 지역권 등기를 두 번 한다는 말은
보세요. 이 토지를 다시 해볼게요. 갑이 이 토지를 빌려 쓰죠. 그럼 이 토지 등기부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요거는 갑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은 요 토지 등기부에다가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이 토지 등기부에는 이 땅을 위해 빌려주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이 토지 등기부에는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그래서 지역권 등기를 몇 번 한다? 2번. 그럼 여기로 잠깐 가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역권이라고 써놨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요역지. 그럼 이거는 무슨 지구? 성역지지. 그러면 지역권 등기를 할 때는 여기는 성역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 지역권이라는 말 자체가 성역지에다가 하기 때문에 성역지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요역지. 그럼 이 표현을 써놨다는 게 무슨 지구? 요역지지. 그럼 이 표현이 만약에 없었다면 무슨 꼴이고? 성역지지. 오케이? 네. 그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는 성역지잖아요. 맞죠? 요거는 그럼 무슨지? 요역지. 그러면 성역지에는 여기 뭐가 나옵니까? 요역지. 요역지죠. 여기는 요역지죠. 그럼 여기에 무슨 지가 나옵니까? 성역. 이 말은 뭐냐 이라면은, 자,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 토지 등기부에 지역권 등기를 한다는 거 이해하죠? 그럼 이 토지 등기부에는 이 땅을 위해 빌려주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그럼 요 토지 등기부에 이 토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그럼 요 토지 등기부에는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러면 성역지에는, 자, 다시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하고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하고 지그재그로 표시를 해준다. 이거 엄청 쉬워요. 되죠? 그러면 여기서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성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다, 있다다, 있다. 요 없다가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땅에는 어느 땅을 위해서 빌려주고 있느냐, 빌려가는 땅에서는 어느 토지를 빌려 쓰고 있느냐, 지그재그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 말. 요게 OX 문제입니다. 있다, 없다. 이해했죠? 네, 됐어. 자, 잘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올해 법이 개정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 문제는 반드시 출제를 하거든. 그게 틀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여기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이게 법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법이 개정된. 그럼 답은 옛날에는 이 표현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표현이 새로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는 이 표현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요거는 야영장은 과거에는 법에 이래 나와 있었거든. 살림 안에 야영장의 지목은 임야이다 이렇게 됐어. 근데 지금은 임야가 아니고 유원지로 글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외울 필요 없이 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 해에 출제를 하는구나 이것만 느끼고 가면 되고, 개정된 사항은 제가 수업 시간에 수시로 이야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맞죠? 네. 요렇게, 저렇게 출제가 하는구나. 그것만 느끼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자, 보세요. 왜 공부하기가 쉬우냐 이럴 때, 잠깐만 해볼게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위원회는 3개가 나와요. 3개. 중앙지리위원회, 지방지리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그럼 3개가 나오면은, 이 사람들의 업무를 출제를 합니다. 요거는 30회 때도 시험에 나왔고 31회 때도 시험에 나왔거든. 원래 이거를 3개를 돌아가면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30회 때, 31회 때 연달아서 같이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외울 때는 보면 정책 개발, 연구 개발, 재심사, 양성, 징계 이랍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뭡니까? 지방이지. 여기는 뭡니까? 중앙. 그러면 외울 때는 5개를 먼저 외운다, 1개를 먼저 외운다. 이거를 먼저 외워야지. 그럼 요거는 뭡니까? 심사. 이거는 뭡니까? 그럼 당연하잖아요. 심사하는 게 계급이 높아야 됩니까? 재심사하는 게 계급이 높아야 됩니까? 재심사. 그럼 이거는 벌써 당연히 답이 되어졌잖아요.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맞지? 네. 그러면 이제 요거거든. 그럼 이때는 이제 상식으로 보세요. 하나만 해볼게요. 징계를 하죠. 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하급기관에서 징계합니까? 상급기관에서 징계합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정책 개발, 연구 개발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있어 보이잖아요. 정책을 개발한다, 연구 개발한다, 이름도 연구원이라면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있어 보입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출제 공부를 할 때 공시법 시간에 위원회는 3개가 있다. 3개 중에 1개를 돌아가면서 출제를 한다. 그러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기출 문제를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거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처음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요 메일 정리 노트가 있죠. 요거는 이제 OX형이거든. 요게 다음 주부터 나가게 될 거예요.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나가거든. 그러니까 아마 요거는 이론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요 OX예요, OX. 그럼 요게 그 초창기 때는 요거를 갖고 공부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3, 4월 달에 되면은 이 월은 약간 유동적입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일 모의고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론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문제에 자꾸 적응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OX가 끝나고 나면은 왜 이제 문제를 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전부 다 난이도는 하루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5문제면 5문제, 10문제면 10문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의 OX를 적응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전국 모의고사 이래 나오죠. 그게 나중에 우리가 3, 4월 달이 되면은 모의고사 시험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거는 꼭 쳐야 돼요. 1월에 와서 시험을 치거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겁니다. 모의고사 그거 내가 어디 학교를 몇 년 다녔는데 그냥 시험 치기 전에 한 번 정도 모의고사 치고 시험장에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9시까지 딱 와서 시험하고 똑같은 거거든. 이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해가지고 쫙 시험을 치는 것이거든. 이걸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저는 나중에 가면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공부의 첫 출발은 겸손입니다. 겸손. 합격의 지름길은 반복학습이거든. 반복학습.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학창시절에는 전부 다 한 가닥씩 했다 안 했다? 한 가닥씩 다 했어요. 근데 여기 왔을 때는 볼펜 난지 5년, 10년, 길게는 30년, 40년 됩니다. 맞죠? 네. 시험장에 가면 울렁증 있는 사람 많아요. 전날에 그 우황청 심어 먹어요, 안 먹어요? 먹거든. 잠 안 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게 전부 연습 부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모의고사 꼭 쳐야 돼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본서 10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출제위원은 절대 시험 문제를 때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기본만 냅니다. 기본만 내. 그러면 그 기본에 충실하는 방법은 기본서를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기본서를 반복해서. 그래서 기본서 10번만 읽으면 돼.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 양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고 이래 말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태어나서 삼국지를 10번 읽어야 된다고 하거든. 그럼 좋다. 처음에 이문열 작가의 삼국지를 한번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 두 번째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 세 번째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 딱 읽으니까 이거 어디서 본 거는 같아 이래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딱 읽으면 이거 본 거 맞네 이래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딱 읽으면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딱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책 한 권 읽는데, 소설책 한 권 읽는데 몇 분이 걸리느냐? 좋다. 5시간이라고 칩시다. 한 권 읽는데. 좋다. 그러면 7시간을 칩시다. 7시간. 그럼 이거 10번이면 70시간 아니에요. 맞죠? 그럼 70시간을 하루에 2시간씩 읽으면 며칠이면 되는 겁니까? 35일이면 되잖아요. 하루에 2시간씩 읽으면 35일이면 되잖아요. 그럼 좋다. 40일이라고 치자. 그럼 40일간 공부하면 합격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맞다, 안 맞다? 맞잖아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케이? 절대 시험에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시험에는요. 우리는 박사 논문 쓰듯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박사 논문 쓰듯이 그냥 가볍게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박사 논문 쓰듯이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본에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법 조문 있죠? OX 글자 바꾸는 게 시험 문제라니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꼭 하세요. 그럼 하루에 지금은 있잖아요. 평균 4시간씩만 공부를 하세요. 평균 4시간씩. 그래 나중에 가면은 이제 10시간씩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직계 좀비속 관원상제 이해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 다 버리는 겁니다. 친구 이거 다 버려야 된다, 안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 나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도록 하죠. 좀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의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